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인류 역사의 신기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남시 협의회장 한덕승입니다. 협의회에서 회장의 역할은 성남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모두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이 180여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자문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은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의 서번트다. 그래서 머슴이란 말이죠.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저를 잘 부려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우리나라에 설치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7년 뒤인 1988년에 그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즉 민주평통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민주평통은 다른 시민단체나 독립기관과는 달리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그 근거를 둔 기관입니다. 또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그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9기 전체 자문위원이 약 19,000여 명으로 국내 자문위원 15,400여 명, 해외 자문위원 3,6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입니다. 이렇게 민주평통은 지역, 계층,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위원들의 자문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평통 교육분과위원장 임영희입니다. 현재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평화통일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민주평통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분과에서 시민교실을 기획하고 교육위원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통일에 관한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안도 지방의 노티라는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떡을 삭혀서 그것을 기름에 지진 다음에 설탕이나 꿀에 재워뒀다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추석 때 만든다고는 해요. 저희 약과와 비슷하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북에 가본다면 노티를 먹어보고 싶네요. 민주평통은 그 규모가 큰 기관이다 보니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성남시 협의회는 소속 자문위원 180여 명으로 경기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 협의회입니다. 또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 3개 지회가 있고 회장, 지회장, 간사, 수석 부회장 등 30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시 고문 5인, 중앙상임위원 8인이 성남시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협의회를 이루는 분과는 기획홍보분과위원회, 국민소통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이상 4개의 필수 설치 분과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등 10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협력위원장을 맡을 때만 해도 올해의 금강산과 개선공단 재개가 되면서 분명히 방문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북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반드시 이 교류 사업을 일상적으로 좀 해나가는 토대를 쌓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2018년도 12월 달에 은수미 시장님이 이 평양 옆에 보면은 평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과학도시인데요. 거기하고 이제 우리 성남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과학 교류 이런 구상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평성과 이북의 도시와 자매 결연을 해서 성남 시민과 이북 시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네. 평양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이유는 언론에서도 이제 평양냉면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2005년도경인가 경제인 자격으로 평양 아리랑 축전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평양냉면을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 먹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더 드시라고 이렇게 우리 남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양이 작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맛을 좀 심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못 느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양냉면 진짜 먹고 싶다. 그래서 그 기억, 특히 이제 우리 평양 시민들이 따뜻하게 환대해줬던 그 기억과 결부해서 특히 꽁 육수를 우려내서 만든 평양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민주평통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평통은 통일정책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모으고 합의점을 찾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일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은 전체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가지 종류의 회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문위원이 참가하는 전체 회의,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이 참가하는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이 참가하는 정기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 회의와 지역회의는 매 기별 1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민주평통의 전체 활동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평통에서의 회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의 경우 자체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민들과 함께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정세보고회, 자문위원 역량 강화 연수, 청소년 통일 골든벨 등의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시의성에 맞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현수막 달기 운동, 6.15 공동선언 20주년 온라인 기념사 캠페인, 7.27 휴전협정 67주년, 성남 SNS 평화선언 등 시기에 걸맞는 통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분과위원장 정연아입니다. 저희 여성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 속에 다가가서 민주평통 홍보와 시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얼마 전 3회에 걸쳐 클래식 연주회를 하였습니다. 평화통일 민주창단을 구성하여서 전국적으로 순회 공연할 예정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바라보는 이상이 높여지고 세계 속의 우뚝 서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경제적 효과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남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성남시 협의회가 민주평통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18기 전체 회의였습니다. 매년 해오던 전체 회의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 회의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었는데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평창 올림픽이 남북긴장 완화, 화합과 평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평화 통일에 걸맞는 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기 활동에서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4.27 판문점 현수막 걸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를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자문위원과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뜻깊은 행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쉽지만 더욱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청년분과위원장 임원이라고 합니다. 청년분과위원들이 이번에 대거 위촉돼가지고 민주평통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청년분과위원들이 있는 건 청년분과위원들은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들은 우리 젊은이의 목소리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과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분단 때문에 남과 북의 갈등은 물론이고 그 분단이 야기시킨 남남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과 반목과 불신이 있었는데 남과 북이 화해되면서 이 분단이 극복된다면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반목이 조금씩 조정되고 좀 더 유연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민주평통 활동을 하다 보면 보람도 많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며 대통령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법정단체나 시민단체와 비슷하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민주평통을 지역 유지의 친목 모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제대로 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이나 자문위원인 시의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성남시협의회 사무차장 이상영입니다. 분과는 청년위원 분과에 속해 있고요. 성남시의 청년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저 또한 평화 한반도에 대한 작은 한 걸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공된 류경 호텔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류경 호텔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선전을 위해서 LED 조명을 둘러싸고 항상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류경 호텔을 간다는 것은 살짝 이질감은 있지만 그 이질감 속에서 한번 북한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단단한 평화 체제는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의 오랜 염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저희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이 시대에 걸맞는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항상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해나갈 것입니다.